안녕하세요. 파트9 컬렉션 기본 사용법의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배열과 리스트입니다. 유니티에서 적 5마리를 관리하는 코드를 처음 짜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멈칫하게 됩니다. 배열을 쓸까? 리스트를 쓸까? 둘 다 적을 담을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은 바로 크기가 고정인가, 변하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순한 기준에서 출발해서 두 자료 구조의 내부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줄을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줄은 에너미 배열, 두 번째 줄은 에너미 리스트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둘 다 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상황이 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적이 죽고 새 적이 스폰되어서 개수가 매 프레임 변한다면 배열은 리사이즈를 호출해 새 배열을 통째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업데이트 안에서 매 프레임 인덱스 접근으로 좌표를 갱신한다면 배열과 리스트의 IL이 달라서 미세하게 성능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링큐 결과를 받아 저장할 때 toArray가 맞는지 toList가 맞는지도 헷갈리죠. 오늘 이 모든 결정을 근거 있게 내릴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서는 리스트 자체의 내부 구조와 iEnumerable, iCollection, iList 같은 인터페이스 계층은 이미 다뤘다고 가정합니다. 포이치의 팍싱이나 이뉴머레이터 차이도 짧게만 언급할 거예요. 오늘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선택 기준입니다. 언제 배열을 쓰고 언제 리스트를 써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비유로 두 자료 구조를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배열은 미리 칸이 정해진 약 상자입니다. 약사가 30알짜리 통을 한번 만들면 그 통에는 정확히 30알까지만 들어갑니다. 더 넣고 싶으면 새 통을 사야 하죠. 통 자체의 크기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리스트는 안에 약 상자를 가지고 있는 약국 카운터입니다. 카운터에 있는 통이 꽉 차면 점원, 그러니까 런타임이 알아서 더 큰 통을 가져와서 약을 옮겨 담습니다. 사용자는 통을 바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계속 약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절반은 끝납니다. 이제 메모리 레이아웃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위쪽이 배열, 아래쪽이 리스트입니다. 배열은 메모리에 딱 5칸짜리 하나만 인접하게 놓여 있습니다. AR, 랭스는 5이고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스트는 2개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의 리스트 인스턴스 안에는 밑줄 사이즈라는 카운트 값과 밑줄 아이템스라는 내부 배열에 대한 참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제 데이터를 담는 내부 배열이 따로 있죠.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내부 배열의 길이가 곧 캐퍼시티, 그중 채워진 칸수가 카운트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인스턴스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는 내부 배열을 통째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이게 가변의 비밀입니다. 먼저 배열의 고정 길이 본질을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7번째 줄에서 길이가 3인 인트 배열을 만들고 8번부터 10번 줄까지 3칸을 채웁니다. 12번째 줄에서 ARR.length를 출력하면 당연히 3이 나오죠. 그런데 13번째 줄을 보세요. 주석으로 처리된 ARR.length에 OR를 대입하는 코드는 컴파일 오류입니다. length는 읽기 전용이라서 셋 접근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즉, 한 번 만들어진 배열의 길이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IL로 내려가 볼까요? 먼저 2가지 명령어부터 보겠습니다. 8번째 줄의 newArray는 길이 3짜리 인트 배열 인스턴스를 힙에 할당합니다. 이 명령어가 결정한 길이는 이후 변경할 방법이 IL 차원에서 아예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줄의 STLM I4는 배열 요소 저장 전용 IL입니다. 메서드 호출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되죠. 이어서 세 번째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27번째 줄의 LDLN입니다. 이것은 배열의 길이를 조회하는 전용 IL 명령어로 이것 역시 메서드 호출 없이 단 한 줄로 처리됩니다. 배열의 길이 조회조차 단일 명령어라는 사실, 이 점이 잠시 후 살펴볼 리스트와의 결정적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갑니다. 배열의 크기를 바꾸려면 어레이랑 리사이즈를 호출하면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사실 인스턴스의 길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새 배열을 만들고 기존 데이터를 복사하고 참조를 갈아 끼우는 동작이에요. 즉, 인스턴스의 길이가 바뀐 게 아니라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 자체가 새 배열로 교체된 겁니다. 이 차이는 잠시 뒤 함정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가변 비밀을 같은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7번째 줄에서 빈 리스트를 만들고 8번부터 10번 줄까지 add 메서드로 값 3개를 차례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인덱서로
첫 번째 요소를 읽습니다. 코드만 보면 배열과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IL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첫 페이지부터 보시죠. 10번째 줄의 new obj는 리스트 인스턴스를 희배할당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생성자 안에서 내부 배열은 아직 할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번째 줄을 보세요. 첫 번째 add 호출이 콜버트, 즉 가상 메서드 호출로 처리됩니다. 배열에서 STLM 단일 명령어로 끝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메서드 안에서는 용량 검사를 하고 부족하면 새 배열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 배열의 빈칸에 값을 대입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번 줄과 23번 줄도 마찬가지로 add 호출이 콜버트 가상 메서드 호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7번째 줄 리스트 인덱서 호출도 콜버트 get 밑줄 아이템으로 컴파일됩니다. 리스트의 인덱스 접근은 단일 IL 명령어가 아니라 인덱서 메서드 호출인 거예요. 정리하면 배열의 STLM 과 LDLN은 단일 IL, 반면 리스트 이트 add와 인덱서는 메서드 호출입니다. 이 차이가 곧 핫패스 성능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의 add가 내부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림으로 시각화해보죠. 세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1단계 현재 캐퍼시티 가사이고 카운트 노사인 상태, 즉 내부 배열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add 2가 호출됩니다. 2단계 빈칸이 없으니 런타임은 2배 크기, 즉 8짜리 새 배열을 힙에 새로 할당합니다. 기존 배열은 곧 지시 대상이 되죠. 3단계 array.copy로 기존 데이터를 새 배열로 옮기고 마지막 칸에 새 요소 2를 추가합니다. 이제 count는 occapacity는 8이 됩니다. 비용을 정리하면 새 배열 힙 할당 1번, 기존 데이터 n, 개복사로 시간 복잡도는 O of n, 그리고 기존 배열은 가비지가 됩니다. 빈도는 낮지만 한 번 일어날 때 비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넷 8의 실제 BCL 코드를 살펴봅니다. 먼저 add 메서드의 빠른 경로 부분에 주목해주세요. 11번째 줄에서 현재 사이즈가 내부 배열 길이보다 작은지 검사합니다. 빈칸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13번부터 15번 줄로 가는데 14번 줄에서 사이즈를 1 증가시키고 15번 줄에서 array 사이즈 위치에 아이템을 그냥 대입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단순 배열 대입이라 거의 배열 수준의 속도입니다. 즉, 캐퍼시티가 충분하기만 하면 리스트의 add는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캐퍼시티가 부족하면 19번, 20번 줄의 느린 경로로 빠집니다. add with resize가 호출되고 그 안에서 grow가 실행됩니다. grow 메서드의 26번째 줄을 보세요. 새 캐퍼시티를 결정하는 핵심 로직입니다. 내부 배열이 비어있으면 4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길이의 2배로 늘립니다. 즉 4, 86, 32 이런 식으로 2배씩 커지는 거죠. 그리고 29번째 줄에 캐퍼시티 대입에서 실제로 새 배열을 할당하고 array.copy로 데이터를 옮깁니다. 처음 add 호출 시에는 캐퍼시티 가사부터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추가 횟수를 미리 알면 생성자의 캐퍼시티를 넘겨서의 리사이즈 비용을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핫패스의 핵심인 인덱스 접근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동작을 배열과 리스트 두 자료 구조로 구현해서 IL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sum array는 플로트 배열을 받아서 인덱스로 모든 요소를 더해 합계를 구합니다. sum, 리스트는 똑같은 일을 리스트에 대해 수행하죠. 6번부터 10번 줄과 13번부터 18번 줄을 비교해보면 차이라고는 매개 변수 타입과 length 대 count 정도입니다. 그런데 IL로 내려가면 두 메서드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먼저 배열 버전입니다. 루프 본문에서 인덱스 접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세요. 7번째 줄의 LDLM, 알포가 핵심입니다. 배열에서 플로트 요소를 로드하는 전용 IL 명령어로 단 한 줄로 끝납니다. 즉 배열 인덱스 접근 한 번에 IL 한 명령어, 매우 가벼운 동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의 루프 조건 부분을 보겠습니다. 18번째 줄의 LDLN은 배열 길이 조회 전용 단일 IL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줄에 blt.s로 a가 길이보다 작으면 점프하죠. 길이 조회 한 번에도 IL 한 명령어로 끝나는 정말 단순하고 가벼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리스트 버전은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루프 본문을 보세요.
7번 줄과 8번 줄에서 리스트 이스테이 인덱서가 콜버트 get 밑줄 아이템이라는 가상 메서드 호출로 컴파일됩니다. 즉 인덱스 접근 한 번마다 메서드 호출 오버헤드가 추가되는 거예요. 게다가 get 밑줄 아이템 메서드 안에서는 다시 한번 경계 검사를 하고 그 안에서 또 LDLM을 호출합니다. 결국 리스트의 인덱스 접근은 배열 인덱스 접근의 메서드 호출 비용까지 얹은 셈입니다. 이어서 루프 조건을 보겠습니다. 19번 20번 줄에서 list.count마저도 콜버트 get 밑줄 카운트로 또 다른 가상 메서드 호출이 됩니다. 즉 매 반복마다 길이 조회조차 메서드 호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트 컴파일러가 인라이닝을 잘해주면 차이가 줄어들 수 있지만 리스트의 인덱서는 인터페이스 디스패치 가능성 때문에 100% 인라이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일 호출의 차이는 나노초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니티의 업데이트 안에서 매 프레임 수 한번 반복되면 누적 차이가 커지죠. 정확한 측정은 벤치마크 단넷 같은 벤치마크 도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IL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다루고 구체적인 수치는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어 차원에서 랭스와 카운트라는 두 멤버가 따로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명명 컨벤션이 아니라 개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RR.length는 배열에 할당된 메모리 슬롯의 전체 수이고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list.count는 사용자가 채워넣은 논리적 요소수로 add나 remove에 따라 변동합니다. 그리고 list.capacity는 내부 배열의 길이, 즉 재할당 없이 담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것도 그로우가 일어날 때 증가하죠. 배열은 할당한 만큼이 곧 유효한 칸이라서 length 하나면 충분합니다. 반면 list는 할당된 칸 캐퍼시티와 실제 채운 칸 카운트가 다를 수 있어서 두 개념을 분리한 겁니다.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배열에도 카운트가 존재합니다. 배열이 i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이죠. 다만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 방식으로 숨겨져 있어서 iCollection 인트로 캐스팅해야 비로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열을 다룰 때는 ARR.length만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빠릅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니티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패턴, 매 프레임 컴포넌트를 수집하는 코드입니다. 유니티의 get components in children 메서드에는 두 가지 오버로드가 있는데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 써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오버로드의 시그니처를 비교해 봅시다. 1번, 2번 줄의 첫 번째 오버로드는 t배열을 반환합니다. 호출할 때마다 새 배열을 새로 만들어 돌려주죠. 매 프레임 호출되면 지시폭탄이 됩니다. 4번, 5번 줄의 두 번째 오버로드는 반환 타입이 void이고 대신 미리 만든 리스트를 인자로 받습니다. 결과를 그 리스트에 채워 넣어줘요. 즉 호출자가 리스트를 재사용할 수 있어서 새 객체를 단 한 바이트도 만들지 않습니다. 매 프레임 호출되는 코드라면 무조건 두 번째 오버로드를 써야 합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7번, 8번 줄을 보세요. 업데이트 안에서 매 프레임 get components in children을 호출하는데 반환 타입이 콜라이더 배열이라서 매 프레임 새 배열을 힙에 할당합니다. 적이 100마리쯤 있는 신이면 매 프레임 100짜리 배열이 새로 생기고 한 프레임이 지나면 곧바로 가비지가 되죠. 모바일에서 지시가 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6번째 줄에서 클래스 필드로 리스트를 미리 한 번만 만들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생성자의 캐퍼시티 32를 넘겨 초기 내부 배열도 미리 확보합니다. 업데이트 안에서 10번째 줄의 밑줄 버퍼 점 클리어 내에는 카운트 만 0으로 만들고 내부 배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메모리를 회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11번째 줄에서 같은 리스트를 인자로 넘겨 매 프레임 다시 채웁니다. 결과적으로 첫 프레임에 리스트와 내부 배열을 한 번만 할당하고 이후로는 단 한 바이트도 새로 할당되지 않습니다. 지시가 튀지 않는 클린한 코드입니다. before와 after의 핵심 차이만 추출해서 IL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배드 프레임은 배열을 반환하는 오버로드를 호출하고 다섯 번째 줄의 굿 프레임은 리스트를 인자로 받는 오버로드를 호출합니다. 같은 메서드 이름이지만 시그니처가 다르죠. IL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 줄 배드 프레임의 콜버트는 반환 타입이 콜라이더 배열입니다. 호출하는 순간 새 배열이 힙에 할당되어 반환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팝으로 즉시 버려도 이미 할당은 끝난 뒤에요. 반면 14번째 줄의 굿 프레임 호출은 반환값이 void이고 리스트를 인자로 넘기기만 합니다. 새 객체를 만들지 않고 사용자가 넘긴 리스트의 내부 배열만 재사용합니다. 리스트의 캐퍼시티가 충분하면 단 한 바이트도 새로 할당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인덱스 한 루프입니다.
적 좌표를 매 프레임 갱신하는 코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의외로 배열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비포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에너미즈를 리스트 트랜스폼으로 선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줄의 루프 조건에서 enemies.count를 4번 호출하는데 이건 콜버트 get 밑줄 카운트 가상 메서드 호출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줄에서 enemies i 인덱서는 콜버트 get 밑줄 아이템 호출입니다. 매 프레임 적의 수만큼 두 가지 가상 메서드 호출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적 개수가 라운드 시작 시점에 결정되어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리스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프터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enomies를 트랜스폼 배열로 바꿨어요. 더 중요한 건 일곱 번째 줄에서 enemies.length를 한 번만 호출해 지역 변수 len 저장하고 루프 조건에서는 캐시된 len만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ldlen 호출이 단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의 enemies i는 ldlmref라는 단일 il 명령어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동작을 훨씬 가벼운 il로 수행하는 거죠. 애프터의 인덱스 접근 부분만 il로 발췌해봤습니다. 3번 줄에서 enemies 필드를 로드하고 4번 줄에서 imar를 로드하고 5번 줄에 ldlmref 한 줄로 배열해서 참조 요소 로드가 끝납니다. 리스트의 콜버트 get 밑줄 아이템 호출에 비해 명령어 수도 적고 메서드 호출 오버헤드도 없으며 GT 인라이닝도 잘 됩니다. 핫패스에서의 차이가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어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배열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적이 죽고 새 적이 생성되어 개수가 자주 바뀐다면 리스트 감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언제나 고정인가, 가변인가입니다. 가변이라면 리스트가 자연스럽고 고정이라면 배열의 IL 2점을 활용하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스팬 슬라이싱입니다. 배열의 일부 구간만 처리하고 싶을 때 옛날 방식은 새 배열을 만들어 데이터를 복사했었습니다. 그런데 C# 7.2부터는 스팬으로 뷰만 잘라낼 수 있어요. GC 없이 부분 처리가 가능해진 거죠. 두 메서드를 비교해 봅시다. 위쪽 섬 레인지는 일곱 번째 줄에서 data.as 스팬으로 뷰를 만듭니다. 새 배열이 할당되지 않아요. 14번째 줄의 주석을 보시면 그 아래쪽 섬 레인지 배드는 옛날 방식인데 같은 일을 새 배열을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옛날 방식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17번째 줄에서 새 배열을 카운트 크기로 만들고 18번째 줄에서 array.copy 로 데이터를 새 배열에 복사합니다. 같은 합계를 구하는데도 이 방식은 매번 새 배열을 희배할당하니까 GC 압박이 누적되죠. 결과는 같은데 메모리 사용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IL을 살펴보면 그 비밀이 보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지역 변수의 타입이 value type read only span이라고 되어 있죠. 핵심은 value type이라는 단어입니다. 11번 줄의 as span 호출 결과는 힙이 아니라 스택에 머무릅니다. 스팬은 left struct라서 힙에 갈 수 없거든요. 12번째 줄 주석처럼 힙 할당이 없으니 매 프레임 수십 번 호출해도 GC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left struct는 클래스 필드, 비동기 메서드, 일드 리턴 같은 곳에서는 못 쓰는 제약이 있어요. 유니티 업데이트 같은 동기 핫패스에서는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링큐 결과 저장입니다. 9번째 줄과 12번째 줄을 비교해보세요. 위쪽은 toArray로 결과를 받았고 아래쪽은 toList로 받았어요. 선택 기준은 결과를 어떻게 쓸 것이냐입니다. 결과를 읽기만 한다. 즉 불변 스냅샷이 필요하다면 toArray가 권장됩니다. 길이가 미리 알려진 경우 정확한 크기로 한 번에 할당해 주거든요. 결과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거다 라면 toList가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곧바로 다른 링큐에 입력이 된다면 가장 좋은 건 toArray toList도 호출하지 않고 그대로 iNumerable을 두는 겁니다. 불필요한 구체화를 피하는 거죠. 여기서 작은 팁 하나. 결과를 함수 반환값으로 외부에 노출할 때 호출자가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toArray가 더 안전합니다. 배열은 길이를 바꾸려면 호출자가 새 배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도가 분명해지거든요. 리스트를 반환하면 호출자가 그대로 add나 remove를 호출할 수 있어서 의도와 다른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결정 트리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질문, 크기가 런타임에 변하는가? 즉 add나 remove가 필요한가? 변하지 않는 고정이라면 왼쪽까지로 다차원이거나 스팸 변환이 필요하면 배열, 아니어도 일단 배열입니다. 변한다, 가변이라면 오른쪽까지로 매 프레임 인덱스 접근이 일어나는 핫패스라면 풀링과 배열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리스트가 기본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추가 기준들도 함께 보세요. 메모리에 가장 빠듯하게 담고 싶다면 배열, 이미 리스트를 인자로 받는 API가 있다면 리스트, 링큐 결과 불변이면 to array, 수정이 필요하면 to list, 네이티브 코드와 인터럽이면 배열, 캐시 친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면 배열입니다. 한 번 더 표로 정리해봅니다. 크기는 배열이 고정, 리스트는 가변, 인덱스 접근, IL은 배열이 LDLM 단일 명령어, 리스트는 콜버트 get 밑줄 아이템 메서드 호출, 길이 조회는 배열이 LDLM 단일, 리스트 다원은 콜버트 get 밑줄 카운트, 다차원은 배열만 직접 지원하고 리스트 다원은 안됩니다. 스팸 변화는 배열이 as span으로 즉시 가능하고 리스트는 컬렉션즈 마샬을 통해야 하는데 이건 잠시 뒤 함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메모리 오버헤드는 배열이 객체 1개와 데이터, 리스트는 객체 2개와 빈칸까지 포함합니다. 캐시 친화성은 배열이 매우 높고 리스트도 내부적으로 배열을 쓰니까 높은 편이에요. 추가 삭제 메서드는 리스트가 풍부하고 캐퍼시티 미리 지정도 리스트만 가능합니다. 이제 함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리스트.clear는 메모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빈 리스트를 만들고 두 번째 줄에서 10만 개를 애드하면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캐퍼시티가 13만 1072 이상으로 커져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줄에서 클리어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섯 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되지만 캐퍼시티는 그대로 13만 1072입니다. 즉 내부 배열이 그대로 남아있어 메모리는 한 바이트도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클리어만 호출하면 여전히 큰 배열을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정말 회수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트림 액세스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면 내부 배열의 길이를 카운트에 맞춰 줄여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새 배열 할당이 발생한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또는 세 번째 줄처럼 그냥 새 리스트 인스턴스로 변수를 갈아 끼우면 옛 리스트와 내부 배열이 통째로 지시 대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두 번째 함정, 배열의 크기 변경은 사실 인스턴스 교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길이 3짜리 배열을 만들고 두 번째 줄에서 alias 변수가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 array.resize로 arr 리리의 길이를 5로 바꿉니다. 여기서 함정이 발생하는데요. 여섯 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alias는 여전히 옛 배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번 줄에서 arr.length는 5가 나오지만 8번 줄에서 alias.length는 그대로 3이 나옵니다. 같은 배열을 가리킨다고 생각했는데 리사이즈 한 번에 둘이 다른 배열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번 다른 변수에 배열 참조를 복사해둔 코드가 있다면 리사이즈를 호출하는 순간 데이터 동기화가 깨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줄의 array단 리사이즈 시그니처를 보세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t배열 ref입니다. 즉 ref로 참조 자체를 받는다는 뜻이죠. 인스턴스의 길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호출자의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 자체를 새 배열로 교체합니다. 자, 같은 배열을 가리키던 다른 변수, alias 같은 것은 여전히 옛 배열을 그대로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 리스트를 포이치로 순회하는 도중에 변경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줄에서 포이치 row list를 돌면서 세 번째 줄에서 짝수를 만나면 list.remove를 호출하는 코드인데요. 이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집니다. list의 enumerator는 내부에 밑줄 버전 필드를 들고 있어요. 컬렉션이 수정되면 밑줄 버전이 바뀌고 다음 move next 호출에서 옛 밑줄 버전과 비교해 다르면 곧바로 예외를 던지는 구조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remove all이라는 전용 메서드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람다로 조건만 넘겨주면 리스트가 알아서 처리해줘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줄처럼 역방향 인덱스 루프로 도는 방법인데 마지막 인덱스부터 0까지 거꾸로 가면서 removeat으로 제거합니다. 거꾸로 가야 하는 이유는 앞쪽에서 제거하면 뒤쪽 인덱스가 한 칸씩 당겨져서 건너뛰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두 방법 다 핫패스에서는 자주 쓰이니 익혀두세요. 참고로 포이치 헤이 박싱이나 이니머레이터 차이는 파트 9 2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만 언급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컬렉션즈 마샬.as span의 칼날입니다. 단내도부터 리스트의 내부 배열을 스팬으로 직접 얻을 수 있는 API가 추가됐어요. 빠르긴 한데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라서 잘못 쓰면 디버깅이 어려운 버그가 납니다. 코드를 봅시다. 네 번째 줄에서 컬렉션즈 마샬.as span으로
리스트의 내부 배열을 0부터 카운트까지의 뷰로 봤습니다. 5번째 줄에서 스팬의 첫 번째 칸을 100으로 바꾸면 6번째 줄 주석처럼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도 함께 100이 됩니다. 리스트의 내부 배열을 직접 건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서 위험한 건 이 스팬을 들고 있는 동안 list.add 같은 호출로 리스트가 그로우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 내부 배열이 할당되고 우리가 들고 있던 스팬은 지시 대상이 된 옛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포이치처럼 예외를 던지지도 않으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사용하는 짧은 구간 안에서만 쓰고 그 사이에는 리스트를 절대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 함정, 링큐의 트위스트 남용입니다. 4번째 줄을 보세요. 업데이트 안에서 매 프레임 웨어로 필터링하고 트위스트로 새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매 프레임 새 리스트 인스턴스와 내부 배열이 힙에 할당되는 거예요. 모바일에서 GC가 튀는 또 다른 흔한 원인입니다. 이건 보기에는 깔끔해 보여도 핫패스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패턴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클래스 필드로 밑줄 얼라이브 버퍼를 한 번만 만들어 두고 생성자의 캐퍼시티 64까지 넘겨둡니다. 업데이트 안에서는 5번째 줄에 클리어, 로 카운트, 만영으로 만들고 6번부터 9번 줄까지 일반 포 루프로 조건에 맞는 요소를 8번째 줄에 add로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프레임에 한 번만 할당되고 이후로는 단 한 바이트도 새로 할당되지 않아요. 핫패스에서 링큐와 트위스트를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지시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진화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C# 1.0 시절에는 리스트가 없었어요. 가변 컬렉션이라고는 어레이 리스트 뿐이었는데 이건 모든 요소를 오브젝트로 다루기 때문에 값 타입을 넣을 때마다 박싱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변 컬렉션이 박싱과 언박싱 비용을 떠안고 있던 시기였죠. C# 2.0에서 제네릭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리스트 인트를 만들고 3번 줄에서 값을 추가하고 4번 줄에서 인덱스로 가져올 때 박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배열과 리스트 이 역할 분담이 시작됐어요. C# 7.2에서는 스팬이 도입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길이 1024짜리 배열을 만들고 세 번째 줄에서 에즈 스팬으로 처음 16칸의 뷰를 받습니다. 새 배열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배열의 활용도가 다시 높아진 분기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C# 8.0에서는 레인지와 인덱스 연산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 배열에 직접 슬라이스 문법 데이터, 이 닷닷을 적용하면 새 배열을 할당해서 돌려줍니다. 즉, GC가 발생해요. 반면 네 번째 줄처럼 as span을 거친 뒤에 똑같은 슬라이스 문법을 쓰면 새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슬라이스 문법이라도 대상이 배열인지 스팬인지에 따라 GC 발생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정말 헷갈리는 포인트라 꼭 기억해두세요. .NET 5와 C# 9에서는 컬렉션즈 마샬.as span이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 리스트의 내부 배열을 스팬으로 직접 얻어서 GC 없는 한 루프를 짤 수 있게 됐죠. 다만 앞서 함정사에서 다룬 것처럼 add가 일어나면 옛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C# 12의 컬렉션식입니다. 2번부터 4번 줄까지 보세요. 똑같은 대괄호 1, 2, 3 표현이 좌변 타입에 따라 배열이 되기도 하고 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스팬이 되기도 합니다. 문법은 통일됐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IL은 여전히 다릅니다. 배열은 NewArray와 STLM, 리스트, NewObj 리스트와 add 반복. 스팬은 스택얼록과 결합되죠. 즉 컬렉션식이 등장해도 배열이냐 리스트냐라는 선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배운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크기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으면 배열, 변하면 리스트입니다. 랭스와 카운트가 분리된 이유는 할당된 칸과 채워진 칸이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인덱스 접근 IL은 배열이 LDLM 단일 명령어, 리스트는 콜, 버트, get, 밑줄, 아이템, 메서드, 호출이라는 차이가 있고 유니티 API, 리스트 오버로드가 있다면 그쪽이 무할당 경로입니다. 스팬 슬라이싱은 GC 없이 부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고 링크 결과는 toArray와 트위스트를 상황에 맞게 고르되 핫패스에서는 둘 다 피하고 미리 만든 버퍼를 재사용하세요. 그리고 클리어는 메모리를 돌려주지 않으니 회수가 필요하면 트림 액세스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트 9 컬렉션 기본 사용법 8개 주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컬렉션 위에서 동작하는 링큐를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